안녕하십니까, 윤치혁입니다. 박수 보내주실 거죠? 모처럼 안 보이셨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제가 정말 시체말로 기분이 틀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좀 이렇게 만석이 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강좌의 캐치프레이즈가 박수 받는 스피치, 박수 받는 인생입니다. 누군들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을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 서 선생님 강의를 하고 오셨는데 좋은 반응을 얻으셨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네, 계속 이렇게 몇 번 해보실 때 되면 아주 정말 명강사가 될 수 있는데, 스피치는 로직과 이게 의미구거든요. 의미와 재미로 구성이 되는데 이 재미가 뭐냐면요, 셀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마 우리 서 선생님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노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져야 돼요. 이걸 자기 개방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방. 나를 열어놔야 돼요. 팡! 이걸 프랭크라고 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있었던 이야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실은요. 이거. 의미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의미구는. 이게 뭐냐면 로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로직. 이런 적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줄기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다 살을 붙이는데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으려면 프랭크, 솔직한 감정을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규가 지금 고려대 철학과 중퇴하고 왔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텐션이 좀 있어야 된다, 젊은이답게. 네,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젊어지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바지부터 이렇게 통바지 입고 나왔고요. 트렌드에 따라가야 돼. 시대의 트렌드. 여러분들 쫄쫄이 바지는 이미 유행이 갔습니다. 네, 통바지 좀 입으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 입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왠지. 청바지 입을 때도 기분이 좋고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기분 좋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항상 컨디션이 최고여야 됩니다. 그리고 텐션을 좀 높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흥분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이게 먹히죠? 착 가라앉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반응이 없어, 듣는 사람들이. 박수를 끌어내려면 텐션을 높여라. 시작. 박수를 끌어내려면 텐션을 높여라.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하라.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 강사 자격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은 이거를 연마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적인 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feel. 느낌을 전달해야 돼요. 느낌. 이게 중요합니다. 느낌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 묻어나지 않으면 텐션이 높아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설득이 약화되고 박수를 끌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eel, 감정을 드러내야 됩니다. 감정을 이입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요, 김창욱 교수예요. 김창욱 교수는 요만한 일 가지고 막 그걸 막 구구절절히 묘사하고 표현하고 연기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전달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상황을 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론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론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재밌게 이거를 묘사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연기하듯 묘사하라. 시작. 연기하듯 묘사하라.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무지하게 오래됩니다. 근데 10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어제
자랑스러운 인터넷 생중계하는 신현봉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때 딱 들어보더니 이거 음향이 아니에요. 딱 들으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핀 마이크를 착용한 거 아십니까? 핀 마이크. 음향을 이걸 안 쓰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실은 정말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43권의 책을 쓰면서 3,000여회 강의하면서 정화에 대해서도 강의했거든요. 제주 도청에서도 강의했거든요. 대전시 공무원교육원도 강의했고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강의했고 정말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유튜브로 다 촬영해서 이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티브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솔직히 여러분들 이쪽에 나오셨으면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제가 아니잖아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신청 하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강의할 때 박수를 무지하게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박수 치라고 하니까 박수 안 칠 수가 없잖아요. 박수 치면 박수 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집중력이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묶어놓지 마시고 적당히 노출시킴으로, 제가 지금 많이 흥분된 상태잖아요. 노출시킴으로 호흡을 맞춰갈 수 있겠다. 호흡이 중요해요. 근데 첫째는 내가 스스로 호흡 조절이 돼야 되는데 호흡 조절이 안 되고 막 숨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코칭 하고 있습니다. 호흡 조절해야 됩니다. 호흡 조절. 그리고 내 스스로 호흡 조절이 되면 이제 청중과 상대와 호흡 조절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걸 페이스라고 합니다. 속도를 맞춰주는 것. 그래서 호흡 조절 스스로 이제 호흡 조절하는 방법은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한자 한자 눌러서 포즈를 주면 막 심각하게 듣습니다. 쫙쫙 빨려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포즈를 쓰셔야 됩니다. 포즈는 아주 단순한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스피치에서 기술은 이거 딱 하나예요. 포즈, 끊어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잘 사용 못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한자 한자 눌러서 끊어라. 시작. 한자 한자 눌러서. 그게 포즈의 기술입니다. 포즈를 쓰면 쫙쫙 빨려 들어온다는 느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진정 박수를 끌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의 박수, 흠모의 박수. 그 사람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뒤에 아우라가 막 비치고요. 서광에 비치고요. 그리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존경심이 발로가 되고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과 그런 인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엄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재미있는 리더가 존경받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텐션이 높여야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이렇게 흥이 있게 흥을 유발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존경받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평생 따라붙는 칭호가 있는데 박사입니다. 박사하길 참 잘했어요. 죽을 때까지 박사님 존경받고 있어요. 박사님 하면 이제 존경심이 들어가잖아요. 교수님이란 칭호도 받고요. 네, 원장님 칭호도 받고요. YSY 교육 포럼에서는 단장이란 칭호도 받고요. 제가 칭호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칭호는 뭐라고 했죠? 오라버니. 형님, 이거 다정다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 뵐 때는 그냥 형아우, 호영호제가 너무 좋고요.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이블에서도 좀 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설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득하려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마음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설득은 이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설득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막 들이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설득은 관계입니다. 시작. 설득은 관계이다. 허용무지하면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설득하지 않아도 추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설득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해 보실까요? 네. 140쪽. 설득의 법칙 한 2가지만 소개해 드리기로 합니다. 파워 단어를 사용하라. 옛날에는 공중 인터넷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대합실에 가면 의자가 원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엉덩이가 아프잖아요. 일어선다고요. 편한 의자가 아니라고요. 왜요? 빨리빨리 일어나라. 일 보고. 네. 자, 따라서 합니다. 의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시작. 의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이건 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의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우리가 은행에 가면 옛날에 줄 섰어요. 근데 요즘 줄 씁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도입이 됐죠? 번호표 받는 거예요, 번호표. 그런데 아직도 줄 서는 데가 하나 있다면 대학교의 복사실입니다. 줄 서 있는데, 네, 실험을 했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A라는 사람을 집어넣었어, 맨 앞으로. 그러면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줄 서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복사를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바쁜 일이 있거든요. 승단율 94%. 그래, 먼저 하세요. 이번엔 B라는 학생을 투입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맨 앞에 가서.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복사 좀 하자고요. 안 될까요? 64%. 뚝 떨어졌습니다. 건방지기 한량이 없잖아. 어떻게? 우리 줄 서 있는데. 깡패도 아니고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거야. 뚝 떨어진 거예요. 안 돼요. 줄 서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C라는 학생을 투입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복사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는데도 승낙률은 93%.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의 파워입니다. 거기 파워 단어를 사용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유 제시어라고 하거든요. 이유를 대세요. 제가 오늘 지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결석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바쁘신 일이 있으시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승하세요. 제가 카톡을 드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안 나오는데 카톡도 없어. 네. 가끔 카톡을 주세요. 그래야 서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관계가 좋아져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굴 만나도 관계 형성을 잘해라. 특별한 사람으로서 관계 형성을 해나가면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두 분 제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탓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아재 개그 했네요, 제가. 웃어줘야 이제 좋은데요. 자, 파워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따야 왜요? 시작. 그따야 왜요? 그래서, 그리고, 따라서, 왜냐하면, 요약하자면 이렇게 그따야 왜요라는 파워 단어를 사용하라. 그 옆에 그따야 왜요라고 적었잖아요. 이게 파워 단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나에게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저는요, 어디 가면요, 어떤 분이요, 저를 계속 챙겨줘요. 그럼 그분한테 미안해요. 왜요? 매일 신세지니까. 그런 거 느끼시죠? 그래서 그분이 뭔가 부탁을 하면, 알았어요. 뭐, 그거쯤이야 제가 해드릴 수 있죠. 라고 그냥 승낙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빚진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뭔가를 제공하고 뭔가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빚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설득 화법입니까? 관계 화법입니까? 시작. 설득. 아니, 관계 화법이죠. 설득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빚진 상태로 만드는 게 이 관계 형성인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 뭔가 내가 도움 줄 일이 없는가? 그리고 뭘 선물할 게 없는가? 저는 뭐 가진 게 책이니까 여기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꼭 책 사인해 드린답니다. 아직 제 책 사인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무실 찾아오세요. 사인해 드리니까. 꼭 뭔가를 드립니다. 빚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걸 최대 해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설득은 관계입니다. 시작. 설득은 관계입니다. 네, 빚진 상태로 만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Give and take 하라. 줘라. 그러면 반드시 돌아온다. 아까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박수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박사 자랑을 했는데 박사 얘기한 거는 박사 후에 밥사, 밥사 후에 술사, 술사 후에 감사. 술 사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거군요. 나는 당신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당신과 친구가 되다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술 사고 밥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근데 감사 후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늘 얘기하는데 감사 후에가 뭐죠? 송인우님 1년이 됐는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이 송인우님 1년 되고 계시거든요. 봉사. 봉사.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봉사예요.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눠주고 또 이제 재능 기부하고 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했을 때 기쁨이 누구한테 오나요? 봉사 받는 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기쁘지만 그 기쁨을 보는 순간 나는 더 기뻐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살아있다는 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봉사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기쁨을 모르실 겁니다. 이것을 헬퍼 하이스 런너 하이라고 합니다. 런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2.19를 이제 마라톤 할 때 가장 고통을 느끼는 구간이 30km 지점이라고 합니다. 30km. 이걸 런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런너스 하이. 그것 때문에 운동하고 마라톤 하는 거예요. 제가 MTB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서 팔뚝이 부러졌긴 했지만 그 고바위로 올라갈 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게 운동하는 묘미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 묘미는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헬퍼스 하이. 따라서 합니다. 헬퍼스 하이. 아까 런너스 하이에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헬퍼, 헬퍼.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쾌감.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쾌감. 그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는데도 봉사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냥 행복을 돈으로 사버리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봉사함으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박수받는 인생이 되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네, 그 다음에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를 막 퍼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파워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꼭 사용하라. 그 다음에 네, 설득은 화법으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감언이설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네, 관계로 설득시키는 것이다.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퍼주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